피가 섞인 설사, 수면 중에도 설사 때문에 잠이 깨는 경우 소변 색깔이 아주 진하거나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임선희입니다. 오늘은 설사의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사는 정상보다 묽은 변을 많이 그리고 자주 보는 현상으로 즉 형태 없는 변을 하루 200g 이상, 종이컵 하나 이상 되겠죠. 또는 하루 3번 이상 배출하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설사는 때때로 복통, 백만감, 식욕감퇴, 구역 구토, 발열 등을 동반할 수 있고 심한 설사는 어린이와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탈수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사는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 2주 이내를 급성, 4주 이상을 만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성 설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성 설사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대부분이 감염성 설사가 있고 그 외에 약물에 의한 설사가 있습니다. 감염성 설사는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데 대개 오염된 음식이나 물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몇 시간에서부터 심하면 일주일 이상까지도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설사는 음식 위생과 공중 위생이 열악한 지역을 여행하거나 개인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감염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위장감염을 일으키는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먼저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나이와 관계없이 발생될 수 있는데 감염되면 평균 1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에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여 2-3일간 지속되다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은 11월부터 증가하여 12월, 1월에 가장 많고 3월이면 사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증상으로는 피가 섞이지 않은 설사뿐만 아니라 근육통, 구역, 구토, 복통,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소아에게서는 구토가 흔하고 성인에서는 설사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요양원이나 캠프, 군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비세균성 위장감염의 경우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감염증은 우리나라에서는 12월부터 증가하여 2 내지 4월에 많고 5월에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주로 유아나 아동에서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노인 병동 등에서 집단 발생이 일어나기도 하며 성인에게서는 여행자 설사증이나 에이즈 설사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1 내지 3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 콧물, 기침 등의 감기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이어서 물만 먹어도 토하는 심한 구토 현상이 발생하며 하루 20회 이상의 설사 및 구토가 나타납니다. 구토와 발열은 보통 2일째 호전이 되나 설사는 5 내지 7일간 지속하다가 대개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그 다음으로 세균성 감염을 보겠습니다. 이 원인균으로는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살모넬라, 세균성 이지를 일으키는 시겔라, 콜레라를 일으키는 비브리오,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대장균, 이외에 캠필로박터 등이 있습니다. 심한 복통, 고열, 다량의 설사, 그리고 혈액이 묻어나오는 설사인 경우는 세균성 장염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생충 감염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메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생제 복용이 그 대표적인데요. 정상적인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서 갑자기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 외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로는 진통소염제, 마그네슘이 함유된 제산제, 심장약, 혈압약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급성 설사의 경우에는 탈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대증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단, 고열을 동반한 경우, 대변에 피가 섞인 경우, 탈수가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성 설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주 이상 지속되는 설사 증상이 있으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성 설사는 대부분 비감염성이며 원인 기전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비성 설사는 다량의 물설사,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특성이 있고 또 금식하여도 호전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자극성 하제 복용, 만성 알코올 섭취, 담즙성 설사, 장절제 병력, 장누공이나 폐색이 있을 때 또는 유암종 같은 호르몬을 생성하는 종양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담즙성 설사는 원인을 밝히지 못한 만성 설사의 40%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삼투성 설사가 있는데 장관 내 삼투성 물질에 의해 발생하며 금식을 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특징이 있는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마그네슘과 같은 삼투성 하제, 유제품 섭취 설사하는 유당불내성, 사탕이나 껌 등에 사용되는 솔비톨 같은 당분의 섭취, 글루텐 불내성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변 설사가 있겠습니다. 이는 만성 췌장염에서와 같이 췌장 기능 저하 때나 장내 세균의 과증식, 비만 수술, 간 질환 등에 의해서 생기는 소화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감염이나 약물에 의한 장염과 같이 점막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림프관 폐쇄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네 번째로 염증성 설사가 있는데 이는 통증, 발열, 출혈 등을 동반할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장암과 감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림프구성 장염, 악요질 장염, 방사선에 의한 손상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 이상 운동에 의한 만성 설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이 이들에 속합니다. 끝으로 설사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감별을 위한 검사나 대증요법이 아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경고 증상이라고 해서 피가 섞인 설사, 체중 감소, 야간 설사. 야간 설사라 하면 수면 중에도 설사 때문에 잠이 깨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 외 잔변감이 동반되었거나 발열, 관절 증상, 피부 증상이 동반되었거나 심한 복통이나 항문통을 동반한 경우 이런 것들을 경고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꼭 병원을 찾아야 하고 또 탈수가 심할 때 증상은 목마름이나 피부 건조, 소변 색깔이 아주 진하거나 소변량이 줄었을 때 등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경학적 증상, 실신이나 어지럼증 등을 동반한 경우에 꼭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사에 대한 원인과 설사 중에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